안녕하세요. 2023년 장애학생 교육활동 실천 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경기도 초등특수교사 백안나입니다. 저는 특수학급에서 만난 특별한 아이들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분석하여 총 4가지의 요구를 그림책 활동에 모아서 학생에게 맞추어진 맞춤형 그림책 수업을 진행하였는데요. 그래서 지은 실천 사례 제목이 바로 특별한 아이들의 맞춤형 그림책 수업입니다. 사실 제가 최우수상이라는 큰 상을 받고도 전혀 실감이 나지 않고 약간 민망한 마음 먼저 들었던 것은 저의 그림책 수업 사례가 엄청 선구적이거나 선진적인 수업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선생님께서 특수학급 수업 시간에 그림책을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제 수업 사례에 과연 어떤 특별한 면이 있는지 맞춤형 그림책 수업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맞춤형 그림책 수업에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학습자 분석에 따른 교육적 요구를 파악한 후에 그림책을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에 활용할 그림책을 선정할 때 학습자에게 먼저 초점을 두어 그림책을 선정하느냐, 아니면 교육과정의 내용이나 교사 개인의 경험에 초점을 두어 그림책을 선정하느냐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연간 계획표를 작성하여 일관성과 체계성 있는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국어교육과정 안에 이미 그림책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교육과정 안에서 간헐적으로 경험하는 그림책 수업이 아닌 매주 1시간씩 그림책 독후 활동을 연중 수업으로 진행하며 일관성과 체계성 있는 수업을 진행한 것이 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의 일체화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성취기준 중심의 교육과정을 세운 후 배움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고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여 성장 중심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교수 평기 일체화를 따른 저의 방식이었습니다. 교수 평기 일체화라는 게 결국은 개별화 교육 계획을 밥 먹듯이 짜고 있는 우리 특수교사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내용일 텐데요. 저는 이것을 그림책 수업에 좀 더 세세하게 적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직접 보여드리겠지만 엄청 장황하게 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 만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물론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의 수업 사례를 본격적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년 초 특수학급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의 고민에서부터 교육 방법을 찾고 한 학기 동안 수업에 적용한 후에 그 수업들이 어떠했는지 점검해 보는 과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1. 교육과정 재구성의 방향 설정. 2. 왜 그림책일까? 3. 그림책 수업의 설계 및 실행. 4. 활동의 결과. 이렇게 4개의 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과정 재구성의 방향 설정입니다. 우리가 하는 개별화 교육은 모두 개별 학습자를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제가 학년 초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것도 바로 학습자였습니다. 저희 반 4명 학생에 대한 학습자 분석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 지적 장애를 가진 A 학생은 기본교육과정 3, 4학년군의 나 교육과정을 공부할 예정이었고요. 한글을 습득하여 단어 받아쓰기나 띄엄띄엄 읽기가 가능한 학생이었습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감정을 주고받는 일상대화는 어렵지 않았으나 생활 연령에 비해 알고 있는 단어가 많지 않았습니다. 또 지적장애를 가진 B 학생은 기본교육과정 1, 2학년군 가교육과정을 공부할 예정이었고요. 한글은 습득하지 못했고 선 따라 긋기와 같은 그림 찾기가 가능한 학생이었습니다. 눈치가 워낙 빨라서 수용 언어는 발달하였으나 음성 발화에 어려움이 있어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다음, 자폐성 장애를 가진 C 학생은 B 학생과 마찬가지로 기본교육과정 1, 2학년군 가교육과정을 공부할 예정이었고요. 한글은 습득하지 못했고 보고 쓰기와 스스로 이름 쓰기가 가능한 학생이었습니다.
간단한 지시를 듣고 이해할 수 있었으나 자발어를 사용하는 게 어려운 학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자폐성 장애를 가진 D 학생은 공통교육과정 1, 2학년군에 이를 공부할 예정이었고요. 한글을 습득하여 스스로 책을 읽거나 간단한 문장을 지어 쓰는 것이 가능한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의사소통이 대체적으로 원활한 편이었으나 감정 조절이나 감정 표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짚어드리면 저희 반 4명의 학생은 총 3개의 국어교육과정을 배울 예정이었고요. 4명 중 2명은 한글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의사소통이 원활한 편이나 다른 2명은 한글을 알지 못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정말 많은 강점과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이라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적 요구가 있었는데요. 이 교육적 요구를 교육과정을 통해 어떻게 충족시켜야 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다음은 저의 4가지 고민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고민은 세계의 국어 교육과정을 한꺼번에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4명의 학생 모두가 저학년이었고 그중 3명이 1학년이었는데 하필 3명 모두 같은 시간표를 사용해서 학생들이 한꺼번에 올 때가 꽤 있었습니다. 그렇게 학생 4명이 함께하는 국어 시간에는 교과서 수업을 하는 것이 참 어려웠고요. 그래서 저는 3개의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주제중심 수업을 계획한 후 이것을 특수학급 교육과정에 넣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우리 학생들이 통합학급 수업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모두 저학년 학생들이다 보니 통합학급에서 붙이기, 오리기, 색칠하기 등의 조작 활동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아직 손이 여물지 않고 협응력이 부족해서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왕이면 기계적인 연습을 시키기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하고 싶게 만드는 흥미로운 조작 활동을 구성해야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희 반에서는 국어, 수학 과목만 이수하도록 할 예정이었지만 나머지 교과 수업을 특수학급 수업에 융합하여 가르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통합학급 수업에 적응하고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고민은 학생들의 낮은 자존감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저희 학생들의 경우는 정말 감사하게도 부모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충분한 환경이었고 교육적 조치와 치료적 조치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학습된 무기력감으로 인해 자기 결정에 자신감이 매우 부족해 보였고 비장의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빚어진 열등감으로 인해 칭찬과 인정을 과도하게 갈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학생들의 자기결정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점점 더 주도적인 삶을 영위해갈 수 있도록 자존감 신장 프로그램을 운영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4번째 고민은 학생들의 사회성 향상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4명 중 2명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학생들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관심이 없었고 인지에 비해 사회적 기술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반면 다른 2명의 학생은 친구들에게 관심이 많고 또래 관계를 매우 맺고 싶어 하였으나 충동과 감정 조절의 어려움, 그리고 사회적 기술의 부족으로 학생들이 바라는 또래 관계로 나아가기가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잘 표현하고 소통과 공감을 더 잘하기 위한 사회적 기술과 의사소통 기술 향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저의 4가지 고민 끝에 도달한 교육 방법이 바로 그림책 활용 수업이었는데요. 그럼 대체 왜 하필 그림책이었을까요? 학교 수업에서 그림책을 활용할 때의 이점에 대한 연구 및 현장 사례는 참 많아서 이미 검증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그림책 활용 수업이 유익한 이유 역시 다방면으로 무척 많지만 앞서 밝힌 저의 4가지 고민의 결론이 어떻게 그림책 활용 수업이라는 답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저의 고민과 관련된 그림책 수업의 장점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림책은 대부분 아동용으로 만들어져서 교육과 생활에 유익한 내용의 주제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적용해 보니 세 개의 각기 다른 교육과정에서 공통적인 주제를 추출하고 나면 그 주제가 담긴 그림책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워낙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수준의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그림책은 주제 중심으로 수업하기에 아주 유익한 교재였습니다. 두 번째, 그림책의 장점입니다. 그림책은 그림과 글로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한글을 익힌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함께 독후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교재입니다. 그림책에 나오는 그림을 이용한 독후 활동을 할 때 학생들은 그림책의 줄거리뿐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교육적인 가르침까지 더 깊이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는 심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림책의 장점입니다. 이미 여러 논문에서 그림책을 활용한 독후 활동 프로그램이 장애 학생의 자신감 및 자기조절 효능감, 그리고 과제 난이도 선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책이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한 매력과 장점을 가진 도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림책의 장점입니다. 최인숙 님이 2012년도에 발표한 그림책 읽기 중재가 초등 저학년 발달장애 학생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살펴보면 초등 저학년 발달장애 학생이 그림책 읽기를 할 경우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반은 1학년 3명과 3학년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달장애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림책을 활용하여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을까요? 학습자를 분석해서 교육적 요구를 파악한 후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업의 도구로 그림책을 활용하기로 한 과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그림책 수업을 진행할 때 중점 과제로 둔 4가지 영역과 수업 설계의 방향, 그리고 실제 이루어진 교육 활동을 사진과 그림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4가지 영역의 교육적 요구를 모아서 그림책 수업에 쏙쏙 넣고자 한 것이 4가지 중점 과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책 활용 수업을 통해 교과와 교과를 융합한다. 두 번째, 그림책 활용 수업을 통해 신체 활동 능력을 향상시킨다. 세 번째, 그림책 활용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낮은 자아 존중감을 신장시킨다. 네 번째, 그림책 활용 수업을 통해 사회성 및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킨다. 이것이 바로 제 수업의 4가지 중점 과제입니다. 여러분 잠깐 수업을 운동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무 생각 없이 동작을 반복하기보다는 이 동작들이 내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고 어떤 운동을 병합해야 더 효과적인지를 안 후 의도성을 가지고 운동을 할 때 더욱 효율적인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효율적인 그림책 수업을 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단순히 그림책의 내용만 전달하는 수업이 아니라 이 4가지 중점 과제를 계속 염두에 두기 위한 장치로 수업의 전체 목표, 학생의 개별 목표, 그리고 개별 평가와 기록까지 일체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그림책 수업 1시간에 4가지 중점 과제를 모두 모아 실천한다는 의미로 제 실천 사례 제목에 뭐뭐뭐뭐라는 말을 넣었는데요. 이제 맞춤형이라는 말을 넣은 이유도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업 설계의 방향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1. 다양한 능력 수준과 개개의 흥미를 가진 학습자를 위한 장치 마련하기. 저희 반의 경우 말수가 과하게 많은 학생들과 반대로 말문이 아직 트이지 않은 학생들이 같이 수업하기 때문에 소통의 균형을 이루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가령 질문이 과하게 많은 학생에게는 질문 토큰을 주어 정해진 수만큼만 질문을 허용했고요. 말문이 안 트인 학생들을 위해서는 그림으로 된 활동지나 선택지를 주어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들이 그림책 수업에 골고루 들어가도록 우선은 학생의 흥미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수업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2. 적은 글밥과 크고 또렷한 그림의 그림책을 선정하기.
글을 읽을 수 있는 학생이 2명이었는데 그중 1명의 시력이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읽기 수준은 최대 만 6세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가급적 선명하고 큰 그림이 있는 그림책을 우선하여 선정하였습니다. 글밥이 많거나 그림이 작은 책은 인터넷 사이트에 그림책 구현 영상을 활용하여 텔레비전의 큰 화면으로 보도록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3. 4가지 중점 과제에 대한 개별 목표 설정 및 과제 중심 평가 시행하기. 수업마다 4가지 중점 과제를 융합하여 수업에 녹이도록 계획했기 때문에 각 학생의 개별 목표를 중점 과제 영역별로 설정하고 과제 중심 평가를 시행하여 학생의 성취 정도를 파악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 배움의 결과가 눈에 드러나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움의 과정들을 평가하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어느 정도 성장하였는지 또는 어떤 방향으로 성장시켜야 할지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가와 기록에 좀 더 신경을 쓰다 보니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제 머릿속에서 저절로 환류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그림책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동안 학생을 평가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림책 수업의 기본 설계입니다. 특사급 배치 학생 4명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국어를 중심으로 한 교과 간 교육과정 재구성을 했습니다. 기간은 2023년 3월에서 7월까지 1학기의 5개월 동안이었고요. 매달 2권의 책을 선정하고 4명이 함께하는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매주 1시간씩 꾸준하게 그림책 활용 수업을 진행하되 결석생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일정을 변경하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화면은 1학기 그림책 수업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초안을 여러 차례 수정한 최종안인데요. 왜냐하면 수업해 가면서 학생들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책 선정을 아예 바꾸기도 하고 다른 교과와의 연계를 위해 책의 순서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월 초에는 통합학급 적응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3월 중순부터 시작했고요. 한 책을 가지고 2개의 중심 활동을 계획하여 매주 1시간씩 활동을 했으니 한 권의 책으로 2주 동안 독후 활동을 진행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3월에는 무지개 물고기, 조금 다르면 안 돼? 라는 책으로 4월에는 화분을 키워주세요. 내가 고마운 이유는 말이야. 라는 책으로 5월에는 나랑 놀자. 꽃이 보이니? 라는 책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꽁꽁꽁 피자, 안녕 빗방울아 라는 책으로 7월에는 수박 수영장, 냠냠 빙수라는 책으로 그림책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여기 중심 활동을 살펴보시는 것만으로도 그림책 수업의 교과와 교과를 모은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다른 중점 과제들은 또 어떻게 모아 실행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의 첫 번째 그림책은 무지개 물고기라는 책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수업 목표를 교과와 교과, 신체활동, 자아존중감, 사회성의 영역으로 구별하여 각각 2개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사회성 영역의 2번째 목표를 보시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기쁨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적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강조하는 것은 관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용어로 진술하라는 것이지만 그러다 보니 목표 설정 자체에 제한이 생기는 단점을 선생님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행동용으로 서술할 수 없는 배움도 분명히 있고 저는 그러한 내적 변화를 교육 목표로 삼기 위해 전체 수업 목표에서는 그러한 제약을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뒤에 나오는 개별 학생 목표는 가급적 관찰 평가와 맞닿을 수 있는 객관적인 행동 목표를 세우도록 하였지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허용을 두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물고기 책의 수업 활동으로는 무지개 물고기 만들기와 무지개 물고기 역할극 하기를 진행했습니다.
네, 우리 반 아이들의 예쁜 얼굴이 드디어 등장했네요. 이 사진은 첫 번째 활동에서 무지개 물고기를 만드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만든 무지개 물고기와 다른 바닷속 동물들을 머리띠로 만들어 역할극을 진행했습니다. 배경판을 만드는 대신 텔레비전 화면에 바닷속 풍경을 띄워두어 어렵지 않게 준비했고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학생들을 어르고 달래어서 참여시키고 또 학생들의 연기 지도를 하느라 제가 사진 찍을 새도 없이 바빴던 것이 생각납니다. 네, 이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개별 목표와 가정중심 평가의 기록입니다. 학생들이 가진 능력과 특징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역별로 개별 목표를 하나씩 세웠고요. 목표에 따른 과정중심 평가를 진행하여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진술한 과정중심 평가라고 할지라도 제3자가 볼 때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로 학습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을 직접 진행하고 평가 내용을 기록한 교사의 입장에서는 이 짧은 문장을 단서로 하여 당시 학생의 수행 과정을 떠올려 보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수업의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서 일어나는 배움에 대한 기억은 제가 학생들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3월의 두 번째 그림책은 조금 다르면 안 돼 라는 책이었습니다. 과학과 미술의 교과적 요소를 모아 진행했고요. 역시 신체 활동, 자아 존중감, 사회성의 영역에 목표를 2개씩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업 활동으로는 같은 점과 다른 점 알기, 달라서 좋은 점 알기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림책을 읽은 후 열심히 미술과 융합한 독후 활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 원하는 색칠 도구, 내가 좋아하는 물건의 사진을 골라서 자유로운 꾸미기를 진행했습니다. 여기 아이스크림을 무척 좋아할 것 같은 학생의 사진도 보이네요. 두 번의 수업에 대한 개별 목표 및 과정 중심 평가 내용입니다. 음악 소리에 맞춰 구름의 움직임을 표현했던 것, 구름의 다양한 모양을 보고 별명을 붙여주었던 것과 미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개성을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 생각납니다. 4월의 첫 번째 그림책은 화분을 키워주세요 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톰이라는 주인공이 이웃들의 화분을 대신 키워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기르고 싶은 화분을 그릴 수 있다. 화분을 옮겨 심고 화분을 유지 관리할 수 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원하는 식물을 골라 이름을 지을 수 있다. 이웃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내 영역별로 수업 목표를 2개씩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업 활동으로는 기르고 싶은 식물 이야기하기, 그리고 식물을 심고 이름 붙여주기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 식물을 고를 때 아주 다양한 선택지를 주지는 못했고요. 빨리 죽지 않고 실내에서 꿋꿋이 자랄 수 있는 몇 가지 식물을 선택지로 주어 고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실에서 학생들이 직접 관리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잘 관리한 덕분에 아직도 살아서 쑥쑥 자라고 있는 식물도 있습니다. 2개의 수업 활동에 대한 개별 목표 및 과정 중심 평가의 내용입니다. 제가 식물을 화분에 옮겨 심는 수업을 할 때 그 이전이라면 얘들아, 식물이 다치지 않게 조심히 다뤄야 해 라는 지도를 하기에 그쳤다면 이 수업에서는 우리가 너무 소중하듯이 이 식물도 소중하기 때문에 조심히 다루어야 해. 생명은 모두 소중한 거야. 우리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라고 있듯이 이 식물도 우리가 사랑해 주어야 해 라고 몇 마디를 덧붙여 얘기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수업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시작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수업하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려 봅니다. 4월의 두 번째 그림책은 내가 고마운 이유는 말이야 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독후 활동으로 진행한 2가지 활동은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 카드 쓰기와 감사 카드를 쿠키와 함께 전달하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덕과 국어 교과를 융합했고요. 자연물의 모습을 흉내내거나 카드를 만들어 쓰고 쿠키를 만들어 포장하는 신체 조작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내가 받은 일상의 작은 축복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자아 존중감을 신장시키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쿠키와 카드를 전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며 사회적 기술을 익히고자 했습니다. 네, 사진에서 학생들이 쿠키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감사 카드를 만들어 쿠키와 함께 포장한 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두 가지 활동에 대한 개별 목표 및 과정 중심 평가입니다. 4명의 학생 중 3명이 쿠키를 잘 먹지 않는지라 쿠키 만들기 활동에 잘 참여할지가 의문이었는데 본인이 먹지는 않아도 만드는 것은 정말 즐겁게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본인은 먹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뿌듯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반 귀염둥이가 제 입에 쿠키를 쏙 넣어주면서 주는 기쁨을 누리는 그 봄날의 햇살 같은 얼굴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5월의 첫 번째 그림책은 나랑 놀자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그림책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서점에서 직접 발굴해낸 책인데요. 독자에게 말을 걸며 함께 놀이에 참여하게끔 만드는 참여형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또래놀이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골랐지만 정작 도움은 제가 더 많이 받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생들과 놀아줄 때는 깍꿍놀이를 하거나 똥 이야기를 하거나 술래잡기를 하는 뻔한 패턴밖에 없었는데 이 책과 함께 놀이를 하며 학생들이 어떤 지점에서 빵 터지는지를 새롭게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책 수업의 연장선상으로 학생들이 또래놀이를 하거나 현장체험학습을 가거나 전통놀이를 할 때 과연 또래관계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였는지를 관찰하고 피드백해 주기도 했습니다. 개별 목표 및 과정 중심 평가의 내용입니다. 이 수업은 아이들과 놀면서 제가 더 즐거워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평가는 참 냉정하게 한 것이 눈에 띕니다. 평가 내용으로 자발성이 다소 부족함, 연습이 필요함, 정교함이 다소 부족함,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임, 체력이 약한 편임, 분노와 슬픔의 감정으로 격해짐을 신랄하게 써놓았는데요. 하고 싶은 놀이를 선택하는 것, 규칙과 방법을 익히는 것, 놀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감정을 조절하는 것들이 몇 번의 수업만으로 바로 완벽해지지 않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런 평가의 기록은 우리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한 번 더 토파보고 앞으로 어떤 놀이 수업을 해야 할지 계획하는 좋은 바탕이 되었습니다. 5월의 두 번째 그림책은 꽃이 보이니 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림책 수업과 원예 수업을 연계하여 진행하였는데 학생들과 부모님 모두가 아주 좋아했던 수업으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꽃바구니를 만들며 꽃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만든 예쁜 꽃바구니를 부모님께 전달했습니다. 그림책 수업에 다양한 재료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관심을 유발하여 결국 수업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개별 목표 및 과정 중심 평가 기록입니다. 평가의 내용을 보면 가 학생이 꽃바구니 선물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 했는지, 나 학생이 꽃을 바구니에 어떤 패턴으로 꽂았는지, 다 학생이 나비의 동작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라 학생이 감사 카드에 무엇을 그려 넣었는지 역시 기록을 통해 상기할 수 있습니다. 6월의 첫 번째 그림책은 꽁꽁꽁 피자라는 책이었습니다. 피자 만들기를 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책이지요. 저도 이 책의 독후 활동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피자 이야기 나누기, 식빵 피자를 만들어 함께 나누어 먹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쿠키 만들기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피자를 먹은 학생이 단 한 명밖에 없었지만 만드는 과정은 모두가 즐겁고 흥미롭게 참여했습니다. 피자 토핑의 재료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결정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피자 조각을 보물로 정하여 교실 안에서 보물찾기를 진행하고 자신이 선택한 토핑 재료로 피자를 만든 후 서로 비교해보는 활동들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목표들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6월의 두 번째 그림책은 안녕 빗방울아 라는 책이었습니다. 교과적으로는 국어, 음악, 과학, 미술, 사회 등의 교과들을 모두 융합한 수업이었고요. 물의 순환 과정 알아보기, 비 오는 풍경 그리기라는 수업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폼이 꽤 그럴듯해 보이지 않나요? 학년 초에 물감 수업을 했을 때는 농도 조절을 잘 못하고 색을 마구 혼합해 버리기도 했던 학생들이 몇 번의 수업을 하다 보니 물을 이용하여 제법 농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조심성 있게 채색하는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며 비가 내리는 날을 기다렸다가 비 오는 날씨에 맞춰 수업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개별 목표 및 과정 중심 평가의 내용입니다. 작은 빗방울의 이야기이지만 지구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물의 고마움에 대해 표현하는 시간이 의미 깊었습니다. 7월의 첫 번째 그림책은 수박 수영장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여름 과일인 수박이라는 소재를 이용하여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인기 그림책인데요. 보통은 이야기의 중심 소재인 수박에 초점을 맞춰 독후 활동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수영에 초점을 맞춰 수업을 진행하니 또 색다른 독후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중심 활동으로 수영장에 다녀온 경험 이야기 나누기, 작품을 꾸미고 물놀이 안전규칙 익히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열심히 조작 활동을 하는 사진입니다. 사진에는 없지만 물놀이 안전규칙을 하나하나 몸으로 살펴보고 수영을 따라해보는 신체 활동을 무척 재밌게 진행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림책을 보면 수박 수영장에는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를 비롯한 성인들도 같이 여름 피서를 즐기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다루며 가족과 함께한 여름 휴가에 대한 추억을 상기하고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같은 그림책을 보더라도 교사가 중점을 두는 소재나 내용에 따라 독후 활동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며 그림책 수업의 다양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책입니다. 7월의 두 번째 그림책은 냠냠 빙수라는 책이었습니다. 학기의 마지막 그림책 수업이었기 때문에 미리 행사를 준비하여 통합학급 친구들을 초청한 그림책 활용 요리 수업을 진행하였는데요. 그래서 중점 활동 두 가지는 빙수 만들어 먹기와 환경을 지키는 방법 실천하기입니다. 통합반 친구들과 함께 그림책을 읽은 후 취향에 따라 원하는 재료를 골라 1인 빙수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통합반 친구들을 특수학급에 역통합하는 방식은 많은 의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에 행사를 진행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다만 그림책의 내용이 생각보다 길어서 시간 분배에 실패한 것이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개별 목표 및 과정 중심 평가입니다. 전기를 아껴 써야 하는 이유 알기, 그림책에 나오는 동물의 이름을 알아맞히거나 울음소리를 모방하기, 그림책을 단락별로 요약해보기, 빙수에 들어가는 재료를 선택하여 직접 만들어 먹기, 친구들을 초대하여 특수학급을 소개해주기 등 많은 내용을 평가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 많은 내용을 한 학생이 전부 수행한 것은 아닙니다. 학생마다 수행해야 할 목표를 다르게 계획했기 때문에 학생 맞춤형 그림책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책 수업 활동의 결과를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한 학기 동안 진행한 그림책 수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앞서 실제 수업 활동을 말씀드리며 많은 부분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림책 수업에 대한 즐거움과 기대감이 상승한 효과입니다. 저희 학생들이 어느 순간 그림책 수업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그림책 수업이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방식의 수업이었을 뿐 아니라 어떤 결과를 내든 강요하지 않고 서로 칭찬하고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수업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활용으로 복습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인데요. 저는 학생의 활동 사진을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보도록 했습니다. 사진을 보며 추억을 이야기하듯 그림책의 내용을 심사원과 함께 떠올려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결과인데요. 중점 과제로 삼았던 핵심 역량들의 발전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여러 학업 기술이 눈에 띄게 발전하였고 통합학급에 잘 적응한 것도 보였고요. 교실에서 관찰되는 행동을 보아도 학년 초보다 사회성이 상당히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학생의 성격이 꽤 밝아졌다거나 다양한 활동으로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한 덕분에 자조 기술이 늘었다는 피드백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수업 사례가 앞으로도 더욱 기대되는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다양한 그림책에 대한 기대인데요. 수업을 준비하다 보니 정말 다양한 주제와 수준의 그림책이 많더라고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만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다양성과 맞닿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림책은 앞으로도 아주 다양하고 특별한 학생들의 흥미와 교육적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만능 치트키가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둘째로 그림책의 또 다른 장점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이 점점 더 제 목소리에 집중하고 또 책에 집중하여 수업 태도가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어렵고 딱딱한 것이지만 그림책은 재밌고 즐거운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여 그림책을 활용한 학습의 효과가 계속 기대됩니다. 선생님들께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대상 학생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하여 교과서 수록 도서 중에서 그림책을 선정한다면 더욱 검증된 그림책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독후 활동이 가능한 만큼 교과 수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각종 인성교육, 안전교육, 생활지도 등의 그림책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책과 부쩍 친해진 저희 반 학생들의 달라진 모습을 소개합니다. 쉬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책을 꺼내 읽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요. 스스로 책장을 넘겨 보기도 합니다. 또 한 학기에 한 번씩 학교 외부 독후감대회에 나가서 각각 우수상을 받는 뿌듯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림책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저의 교육활동 실천 사례 나눔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예체능 심리적 수업을 통해 사랑을 키워요.